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부데이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인공지능 트랙의 첫 번째 세션인 아마존 폴리와 클라우드9을 활용한 서버리스 웹 애플리케이션 및 CI/CD 배포 프로세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쉽고 빠르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아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개발 IDE인 클라우드9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9을 통해 가지고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배포하기 위한 SAM 템플릿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SAM 템플릿으로 만들어진 템플릿과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소스 코드들을 합쳐서 이제 CI/CD 배포 프로세스를 태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데모도 함께 시연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쉽고 빠르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딥러닝, 특히 머신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아마존은 오랜 세월 동안 머신러닝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해 왔고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를 아마존닷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 창고의 자동화, 키바를 이용한 자동화와 그리고 재고 관리 등을 다 이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송을 하기 위한 드론 배송, 그리고 무인 매장인 아마존 고, 그리고 음성인식 AI 장치, 에코죠. 에코에 들어가 있는 알렉사 스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완전히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존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이제 일환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도 고객분들이 머신러닝과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스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하고 계신다면은 서버를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OS를 설치하시고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하시고 쿠다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시고자 하는 아래에 보는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카페2, MXNet 그리고 텐서플로우 같은 걸 이미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각자 이제 업무에 맞게끔 각자 프레임워크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만들 건데요.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이미지를 저희는 딥러닝 아마존 머신 이미지라고 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GPU 베이스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이미지를 P2 또는 P3 인스턴스에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설치하는 일련의 작업 없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이지 메이커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머신러닝에서 필요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자 할 때 바로 알고리즘을 코딩할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 안에 빌트인 되어 있는 다양한 아마존 알고리즘들 또는 그 외에 다른 알고리즘들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머신러닝을 트레이닝을 하실 수가 있는 분산 트레이닝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요. 여기서 트레이닝된 모델을 쉽게 API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역할까지 세이지 메이커가 모두 다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모델을 이제 로컬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딥렌즈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스파크 ML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EMR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간편하게 그냥 API 형태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상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API를 호출해가지고 목적에 맞는 결과물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전, 랭귀지,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다양한 서비스들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랭귀지 분야 중에 아마존 폴리, TTS 엔진, 즉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경해주는 이 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STT, 즉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트랜스크라이브, 그 다음에 번역을 하기 위한 트랜슬레이트, 그리고 챗봇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렉스, 그리고 문맥을 이해하기 위한 컴프렌더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TTS 엔진이 들어가 있는 폴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는 딥러닝 기반의
TTS 엔진에 올라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 목소리처럼 음성을 합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27개 언어에 55개의 목소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한국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연이라는 목소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오늘 데모를 통해서 한국어를 읽어주는 목소리를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입장하시기 전에 계속 안내 멘트가 나왔는데 이 멘트도 전부 다 서연이 읽어준 멘트입니다. 그래서 맥락에 따른 자동 음성 합성 기능을 제공하고 빠른 속도로 음성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서비스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SML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스피치 신시스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텍스트 사이에다가 효과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강조를 한다거나 음을 늘린다거나 톤을 바꾼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데모를 통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한번 폴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mp3 파일은 결국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는 실제로 사용하는 만큼 문자 베이스로 가금이 되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미 한국에서도 이 서연애라는 목소리를 이용해 가지고 폴리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고객이 바로 조선일보가 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뭐 CBSI, 노컷뉴스에서도 이미 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기사를 읽어주는 서비스를 현재 실제로 라이브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서버리스 서비스들입니다. REST API를 받아주는 API 프락시 역할을 하는 API 게이트웨이가 앞에 노란색으로 해서 앞쪽에서 받아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API 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쪽에 있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람다라고 써져 있는 게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나모DB라고 파란색으로 중간색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이용해 가지고 쉽게 단 몇 주 만에 서비스를 구축하고 라이브로 배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서버리스를 사용하게 됐는지 서버리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서버리스란 직역을 하면은 마치 서버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서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마치 서버가 없는 것처럼 서버에 대한 고민 없이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서버를 관리할 필요 자체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서버를 가져다가 놓고 OS를 설치하고 런타임 구축하고 거기다가 다양한 리소스를 관리하거나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버 베이스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단위로 자동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버리스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고가형성과 내결함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고가형성을 위해서 이중화된 아키텍처를 구성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만큼만 비용을 가금하기 때문에 유용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 서버를 띄워놓고 뭔가 서버를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밤에는 거의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는데 켜놨을 때 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서버리스를 사용하시면 더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아키텍처랑 서버리스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좀 더 극명하게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아키텍처가 일반적인 3티어 웹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의 위쪽에 녹색으로 구분된 부분에 보면 웹 티어가 있고요. 앱 티어가 있고 DB 티어가 있습니다. 각 티어마다 별도로 서비스를 구축할 때 가용 영역을 두 개 이상의 가용 영역을 통해 가지고 고가용성으로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래픽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 가지고 로드 밸런서나 아니면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 가지고 스케일 아웃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성을 하셔야 되죠. 이렇게 작업을 하려다가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만들려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서버리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좀 더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3티어 아키텍처로 웹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구조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S3라는 게 있습니다. S3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고요. 여기에는 웹으로 그냥 쉽게 파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TML, CSS, 이미지,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이런 정적 컨텐츠들을 S3에 업로드를 하고 S3에서 제공하는 정적 웹 호스팅 기능을 그냥 켜주기만 하시면은 바로 웹 호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 가상 서버를 따로 띄우시고 여기다가 아파치나
엔진엑서 같은 데모는 안 띄우셔도 그냥 파일만 업로드하시고 켜주시면은 바로 웹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동적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동적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결국 API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넣어야 되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API의 엔드포인트 역할을 하는 API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얘가 API 프락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호출하게 되면은 실제 로직은 람다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람다에서 수행을 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저장은 다이나모DB, 상단에 있는 다이나모DB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SNS나 SQS라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인 SNS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한번 구축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인지는 오늘 한번 서블리스 방법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데모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9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런 서블리스 서비스를 구축을 할 건데 서비스 구축하는 시간이 한 약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30분 안에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 걱정 없이 만약에 로직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빠르게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블리스 서비스를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구축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 맞게끔 IDE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바로 클라우드9입니다. 클라우드9은 클라우드에서 좀 더 IDE로 서블리스 서비스들을 쉽게 배포하고 관련된 코드들을 작성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도구입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는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와 같은 다른 IDE들이 있죠. 통합 개발 환경들. 이런 것과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웹 브라우저 베이스로 동작을 한다는 거고요.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로컬 머신,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보통 내가 개발을 하기 위한 PC를 받게 되죠. 이 PC에다가 환경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 개발 PC에 맞게끔 하드웨어에 종속적으로 뭔가 세팅을 가져가야 될 거고요. 실제로 배포되는 서비스, 하드웨어는 또 다르겠죠. 이런 것들을 맞추는 이런 문제가 좀 있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 다양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때마다 개발 환경을 재세팅해야 되는 이런 고충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개발 PC가 예를 들어서 회사 안에 있다.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회사 내에 카페가 있으면은 카페에 가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고충들이 있었고요. 이런 고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예를 들어서 IDE를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해당 IDE를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관련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실 겁니다. 플러그인을 다 설치하고 나면은 개발에 필요한 스택들이 있죠. JDK나 메이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설치를 다 일일이 하셔야 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이제 실제 배포하는 환경하고 분수값들 맞춰줘야죠. 다를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야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코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련의 작업이 상당히 노가다라는 겁니다. 매번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프로젝트가 바뀔 때마다 이거를 매번 해야 되냐 이거죠. 클라우드9을 사용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고 클라우드9을 그냥 켜주시면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공된 상태로 서비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쉽게 바로 코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드 협업 역시 간편하게 바뀝니다. 기존에 별도로 코드를 다 작성하고 이제 다들 팀원이 모여가지고 코드 리뷰를 하기 위해서 미팅룸을 잡고 다들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클라우드9 같은 경우에는 코드 부분을 서로 포인팅을 하고 그리고 옆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채팅창을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빠르게 채팅을 협업을 해서 코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서블리스 서비스를 개발할 때 서비스들을 좀 더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IDE랑은 다르게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바로 서블리스 서비스들을 만들고 배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포를 하기 위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SAM이라는 겁니다. 서블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서블리스 서비스들에 대해서 코드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람다를 쓰겠다, API 게이트웨이를 쓰겠다, S3 버켓을 쓰겠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면은 해당 서비스들이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되게끔 한다는 거죠. 이 SAM이라는 것은 YAML 또는 JSON이라는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SAM이 지원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것을 AWS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 기술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코드를 버저닝 할 수 있고요. 테스트도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모두 정의를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잘 정의를 해서 표준화를 해 놓으시면은 자동화를 할 수 있고 에러나 다운타임도 줄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인프라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과 시간을 줄이고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링에 노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샘이라는 게 보시면은 좀 더 간소화된 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벌리스에 맞게끔.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샘 템플릿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샘 템플릿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야멀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샘 템플릿을 정의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글로벌이라고 해가지고 전역 세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람다 펑션을 지속적으로 만들 건데 여러 개를 만들 건데 여기서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변수들이 있으면은 여기서 미리 선언해 놓고 가져다가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깐 값을 보시면은 배포를 하게 되면은 배포 버전이 자동으로 마지막에 배포된 버전이 자동으로 별칭이 라이브라고 이름이 되게끔 지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나리 배포라는 것을 통해서 배포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카나리 배포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 5 미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포를 하게 되면은 5분 동안은 최신 버전으로 트래픽이 10%가 흘러가게 되고요. 나머지 90% 트래픽은 예전 버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분이 지나면은 완전히 100%의 트래픽이 전부 다 최신 버전으로 넘어가게끔 쉽게 배포 테스트 환경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몇 줄만 추가해 주시면은 쉽게 이런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나중에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 샘 템플릿에서 만들어진 리소스들에 대해서 뭔가 원하는 값을 내가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웃풋으로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리소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서버리스 서비스들에 대한 리소스를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mp3 버켓이라고 해서 버켓이 있고요. 빨간색으로 토픽, SNS가 있고 또 밑에 있는 빨간색으로 펑션, 즉 함수가 있고요. 람다 펑션, 그리고 이벤트, 이 람다 함수를 호출하는, 람다 함수를 시작하게 만드는 이벤트 트리거로서는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한다고 정의를 한 겁니다. 따로 API 게이트웨이를 선언하고 람다하고 연결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 람다는 이 API 게이트웨이에 의해서 트리거가 된다라고 람다 함수 밑에다가 선언을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람다 함수가 실행할 때 실제 실행에 대한 역할, 정책들을 정해 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다이나모DB에 쿼리를 한다거나 스캔을 한다거나 또는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에 람다에서 발생하는 로그 정보들을 저장하는 이런 팔러시를 넣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샘을 작성하시게 되면은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간단하게 배포할 수 있는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오늘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웹페이지는 TTS 엔진이 올라간 폴리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넣게 되면은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서 mp3 파일을 만들고 mp3 파일을 재생해주는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할 겁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 부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적 컨텐츠, 즉 뭔가 텍스트를 쓰고 텍스트를 포스트로 내가 이 mp3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REST API로 호출을 할 때는 API 프락시 역할을 하는 API 게이트웨이로 포스트라는 메서드로 보내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API 게이트와 연결되어 있는 포스트 뉴스라는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포스트 뉴스는 텍스트를 받아서 음성으로 만들어줘 라고 폴리한테 요청을 하게 되고요. 폴리는 해당 작업을 만들어서 작업 아이디만 만든 다음에 다시 바로 람다 함수한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비동기적으로 폴리는 알아서 mp3를 만들고 만든 거를 S3에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나 다 작업했어요 라고 SNS에다가 알려주면은 뒷단에 업데이트한 작업은 또 다른 람다가 비동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스크 아이디가 나오면은 바로 다이나모DB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등록되어져 있는 정보들, mp3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정보들은 get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똑같이
다이나모DB에서 읽어서 가져올 수 있고요.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delete 메서드를 보내가지고 람다 함수를 통해서 이전에 만들어져 있는 S3에 들어있는 mp3 파일이나 다이나모DB에 들어있는 아이템을 삭제하는 명령을 람다에 수행하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엔드에 있는 그 비동기 로직, 폴리 부분인데요. 폴리는 비동기적으로 작업을 받아서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작업이 끝나면은 mp3를 S3에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SNS에 자동으로 퍼블리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해당 람다가 트리거 돼서 이제 특정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다이나모DB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mp3 만들어지면은 mp3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퍼블릭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걸로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웹페이지가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웹페이지를 만들 때는 적정 콘텐츠들,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CLI를 이용해 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안에 API를 콜하기 위한 API 게이트웨이의 엔드포인트 URL을 설정을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이러한 그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사진을 찍으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슬라이드 쉐어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다운로드 받고 이 동영상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하시는 거 그냥 쭉 편하게 그냥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고요. 한번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람다 함수를 하나 먼저 만들 겁니다. 포스트 뉴스라는 람다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API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는, 선언하는 방법을 쌤의 기술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리소스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다이나모DB, SNS, 그리고 왼쪽 밑에 있는 버켓은 정적 웹 호스팅을 제공하기 위한 버킷이고요. 우측은 mp3 파일들이 저장될 버킷입니다. 버킷 2개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람다 3개도 만들 겁니다. 여기까지 다 만들어지고 배포가 돼서 엔드포인트 URL이 나오게 되면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S3에 정적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소스 코드를 만드는 거는 클라우드9을 이용해서 제가 실시간 라이브 데모로 보여드릴 거고요. 요게 끝나고 나면은 실제로 CI/CD 배포 프로세스에 이 소스 코드를 어떻게 올리는지, 어떻게 소스 코드를 올리면은 바로 배포가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하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중간에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먼저 여기 이제 AWS 관리 콘솔에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오늘 데모는 이제 다른 리소스하고 중복이 안 일어나게끔, 그리고 클라우드9 자체가 싱가포르 리전에만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싱가포르 리전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9 여기에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접근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위에다가 아이콘을 올려놓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9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클라우드9 서비스로 접근을 하고요. 클라우드9에서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데브데이 2018로 이름을 하나 만들 거고요. 설명은 그냥 동일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팅하는 부분도 그냥 다 디폴트로 두겠습니다. EC2 인스턴스 기반으로 하나 만들고요. 가장 밑에 있는 T2 마이크로 타입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9은 30분 동안 작업이 없으면 자동으로 스탑이 됩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 대시보드에 들어가시면은 이 인스턴스가 유유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작업을 안 할 때에는 비용이 가금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 설정이 끝났으면은 환경을 구축하면 되고요. 이 버튼만 클릭하시면은 ID 세팅하는 게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클릭 몇 번만 하시면은 클라우드9이 뜨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로컬에서 사용하는 다른 ID처럼 위쪽에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실제로 이제 소스 코딩하는 창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터미널이 있습니다. 실제 EC2 인스턴스에 쉘 스크립트 SSH로 별도로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터미널 창을 열어서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몇 개 정보들이 있는데
파일을 업로드도 할 수가 있고요. 쉽게. 그 다음에 Git을 클로닝 하는 것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AWS 리소스라고 해서 여기 리소스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만들어진 거는 싱가포르 리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리전의 서비스들이 배포가 되지만 배포되는 환경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클라우드9 누르시고 확인 설정에서 AWS 세팅 들어가시면은 리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서울로 바꾸면은 서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리소스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서울에 있는 제가 다른 리소스들이랑 겹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싱가포르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페이지 지우고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리소스 창을 열어가지고 람다 함수를 한 개 만들 거고요. 여기 람다 플러스 기호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만들 거고요. 오늘 웹 앱 2018이라는 애플리케이션 네임으로 만들 거고요. 펑션 네임은 포스트 뉴스라는 이름으로 람다 함수를 만들 겁니다. 만들 때 여기는 오늘은 대부분 다 파이썬 2.7에서 런타임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블루프린트로는 헬로 월드 파이썬을 선택을 할 겁니다. 트리거는 API 게이트웨이 설정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제가 쌤에서 직접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고요. 메모리는 128메가. 여기서부터 3008메가까지 업로드 계속 64메가씩 바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롤은 여기서 자동으로 만드는 롤을 사용하겠다고 선택을 하시고 피니시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람다 함수에 대한 블루프린트 코드가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웹 앱 2018이라고 한 게 만들었고요. 포스트 뉴스라는 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스 코드는 제가 미리 만들어 온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소스 코드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여기 보시면은 람다 핸들러라는 함수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벤트라는 변수가 외부에서 뭔가 데이터가 넘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로 데이터를 넘길 때 바디에 보면은 이런 값들이 들어올 겁니다. 뭐 서연 목소리에 어떤 텍스트를 mp3로 만들어줘, 뭐 트리밍블이나 뭐 피치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값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특별하게 철수나 귀신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SSML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변경한 목소리를 나가도록 바꿀 겁니다. 그래서 철수가 들어오면은 서연 목소리가 아니고 서연 목소리를 변조해서 남자 목소리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 친구 철수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넣을 거고요. 귀신 목소리를 넣게 되면은 진짜 귀신 목소리처럼 비슷하게 나 꿈꿨다, 귀신 꿈꿨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나가는 거를 오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넣은 이유가 그냥 재미를 위해서 넣은 게 아니고요. 나중에 CI/CD 배포 프로세스에서 이 부분이 빠지고 들어오고에 따라 가지고 녹음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 코드는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샘 템플릿은 여기 template.yama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변경한 걸로 바꾸겠습니다. 샘 템플릿을 보시면은 얘는 샘 템플릿입니다 라고 써놓은 거고요.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가 올라갈 때는 내부적으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이제 변환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모든 람다 함수에 대해서 전역 세션으로 사용할 것에 대해서는 글로벌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람다 함수는 파이썬 2.7이라는 걸로 런타임을 사용할 거고요. 모든 람다 함수는 람다 펑션이라는 파일 안에, 여기 보시면은 람다 펑션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람다 펑션이라는 파일 안에 있는 람다 핸들러라는 함수명으로 실행을 할 거다라고 되는 거고요. 메모리는 128메가, 타임아웃은 60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싱 액티브, 이거는 이 람다 함수에 대해서 나중에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몇 번 호출했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시간으로 뭐 동작을 했는지, 에러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런 함수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 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 줄만 추가하시면은 나중에 엑스레이에서 이 람다 함수가 어떻게 동작했는지를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 함수 안에 코드를 작성하실 때 하드 코딩에서 다양한 환경 변수 값들을 집어넣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변경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람다 함수에 들어갈 환경 변수 값들을 외부에서 받아서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값을 넣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다이나모 DB 테이블, 그 다음에 SNS, S3, MP3 버킷에 대한 이름을 참조할 수 있게끔 넣어놨고요. 나중에 이 해당하는 이름에 대해서는 밑단의 리소스 하단에 생성을 할 겁니다. 람다 함수는 포스트 뉴스라는 함수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고요. 실제로 코드 URI, 즉 이 폴더 안에 이제 데이터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설명 부분 빼고 여기 이벤트에 보시면은 이 람다 함수가 기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API 게이트웨이에 있는 포스트 메서드로 use라는 패스로 들어왔을 때 이 람다 함수가 동작을 한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처음에 보실 때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야멀 형태나 또는 제이슨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선언 자체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람다 함수가 실행될 때 정책이 필요한데 클라우드워치 로그스에 실제로 로그를 기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폴리한테 요청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모 DB에 태스크 아이디를 등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S3 푸드 오브젝트랑 SNS 퍼블리시는 이 폴리한테 요청할 때 주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한을 설정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부분이 리소스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리소스 만드는 부분은 네 가지 아까 전에 다이나모 DB 테이블과 SNS 그리고 버킷 두 개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들여쓰기를 주의를 하셔야지, 들여쓰기를 주의를 안 하시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심플 테이블이라는 게 다이나모 DB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스 테이블이라고 다이나모 DB 테이블 하나 디폴트로 만들 거고요. 다음에 SNS 토픽을 하나 만들었고요. 다음에 버킷 두 개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은 이제 리소스도 두 개를 만드셨고요. 이 부분이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람다 함수 3개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람다 함수 3개 추가적으로 만드는 거는 여기에 폴더를 직접 만들고 소스 코드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동일하게 아까 전처럼 여기서 람다 함수를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미 람다 함수가 이제 추가되면은 로컬에 있는 람다 함수에 대한 정보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리 콘솔에 배포되어 있는 람다 함수에 대한 정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람다 함수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클라우드9에서 만들어진 람다 함수,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웹앱 2018이라는 애플리케이션 이름으로 만들어졌고요. 포스트 뉴스는 여기서 지정해 준 이름이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랜덤하게 12자리의 문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 준 거고요. 만약에 쌤에다가 해당 이름을 명시를 해주면은 정확하게 동일한 이름으로 만드는데 여기는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랜덤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웹앱 2018이라고 해서 업데이트 뉴스라는 함수를 한 개 더 만들 거고요. 파이썬으로 함수를 한 개 더 만들겠습니다. 만들게 되면은 또 이렇게 옆에 자동으로 소스 코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소스 코드는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뉴스는 여기 람다 핸들러 함수를 보시면은 SNS에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실제적으로 이제 퍼블리시한 주체는 폴리가 되는 거고요. 폴리 메시지에서 이제 받은 메시지를 바탕으로 다이나모 DB 테이블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작업이 완료가 됐다, 아니면 실패했다, 이런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S3에 업로드되어 있는 MP3 파일에 대해서 퍼블릭 리드 권한을 추가해주는 부분을 수행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부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셈으로 작성을 할 거고요. 템플릿 파일을 여시고 업데이트 뉴스로 자동으로 생성되어져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뉴스 보시면은 함수라고 지정을 했고요. 람다 함수.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 람다 함수가 실행되는 조건은 아까 전에 API였는데 이번에는 SNS입니다. SNS로 실행하는 거고, 위에 만들어진 뉴스 토픽, 여기 아까 전에 뉴스 토픽이라고 만들었죠.
이 뉴스 토픽에서 나온 이름을 여기서 참조를 하겠다라고 해서 레퍼런스, REF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할러시는 다이나모DB의 아이템을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mp3 파일, S3에 있는 파일에 대한 리더 권한을 추가해주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요. 나머지 두 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getNews라고 만들 거고요. 파이썬 동일하게 만들고 값을 이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News 이제 함수는 이렇게 소스 코드를 바꾸고요. 이건 이제 별 다르게 추가하는 부분은 여기에는 이제 get 파라미터로 이제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여기 포스트 id 값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해당 아이디로 검색을 하고 전체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풀 스캔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넘겨주는 형태로 되고요. 템플릿 파일을 열어서 getNews에 대한 부분도 same 템플릿에서 변경을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getNews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포스트 뉴스처럼 API로 호출 받는데 이벤트를 트리거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패스까지는 동일한데 메서드만 포스트에서 get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나모DB에 접근해서 쿼리하거나 스캔하는 정책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람다 함수 네 번째 거를 만들어 볼 거고요. 마지막 거는 delete news라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파이썬 2.7로 동일하게 만들 거고요. 마지막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함수는 로직은 간단합니다. 역시 다이나모DB에 접근을 해가지고 특정 포스트 아이디에 대해서 다이나모DB에 있는 아이템을 삭제를 하는 게 한 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mp3 파일, 오브젝트를 삭제하는 명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템플릿 파일을 열어서 마지막으로 delete 쪽에 템플릿도 추가해 줍니다. 이미 delete news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게 보이는데요. 이거를 삭제를 하고 역시 API로 이벤트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메서드가 포스트도 아니고 get도 아니고 delete입니다. delete라는 메서드로 들어오면은 해당 람다 함수가 호출되는 거고요. 다이나모DB에 항목을 삭제하거나 오브젝트를 삭제하는 권한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람다 함수까지 작업이 된 건데요. 문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할 겁니다. 두 가지 정도 더 할 건데 일단 출력물에 대해서 나중에 쉽게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셈에 추가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아웃풋이라고 해서 출력물을 세팅을 하는 건데요. 나중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다 돌고 나면은 다 돌고 난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3 웹 버켓 안에서 S3 웹 버켓의 이름에 대해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S3 버켓으로 접속하기 위한 웹 스태틱 URL, 정적 웹 호스팅을 하기 위한 URL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API를 배포를 할 텐데 API에 배포되어 있는 API로 접속하기 위한 엔드포인트 URL을 받아오게끔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작업할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API에 대해서는 CORS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이라고 해서 최근 모든 브라우저에서는 정적 웹 호스팅하는 S3 버켓의 도메인하고 그 다음에 RESTful API를 제공하는 API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는 엔드포인트 URL 하는 서로 도메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CORS 이슈가 발생해서 호출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추가를 하는 거고요. 모든 API에 다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글로벌스라는 전역 세션 안에다가 모든 API에 대해서 CORS 설정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설정을 하신 후에 이제 최종 배포를 하고요. 최종 배포를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서비스가 배포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API까지 배포가 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작업이
S3를 만들어야겠죠. S3 안에다가 이제 정적 웹 컨텐츠 파일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작업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은 밑에 있는 터미널을 열어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귀엽네요. 여기다가 일단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 정적 웹 호스팅을 하기 위한 소스 코드를 하나 불러올 거고요.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301 스태틱 웹 집이라는 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압축을 풀 겁니다. 압축을 풀고요. 풀면은 이렇게 소스 코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나중에 저희 301 서블리스 세미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핸즈온 내부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스크립트 파일 안에 있는 곳에다가 이제 API 게이트웨이로 연결할 수 있는 작업을 할 건데 이 파일을 VI 에디터를 통해 가지고 여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 오픈하시면은 자동으로 클라우드9 ID에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편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현재 거에 잘 적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2개의 스택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왜 2개냐? 클라우드9도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배포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9을 맨 처음에 런칭을 했기 때문에 한 게 있고요. 클라우드9 안에서 웹 앱 2018이라는 애플리케이션 네임으로 샘을 배포했기 때문에 이런 스택이 있습니다. 이 스택에 들어가시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기술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반영된 게 보일 거고요. 아웃풋을 누르면은 이렇게 API 엔드포인트 URL이랑 그다음에 웹사이트 URL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API 게이트웨이에 배포되어 있는 URL을 여기다가 추가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여기서 아까 전에 있는 S3 버켓, 정적 웹 호스팅을 하기 위한 버켓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CLI로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파일들을 S3 버켓에 올릴 거고요. AWS S3 싱크 명령을 통해서 현재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S3에 있는 이 버켓으로 업로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들에 대한 접근 제어를 퍼블릭 리드 권한을 줘가지고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해당 S3 버켓에 이 파일들이 업로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리소스에 보시면은 여기서 만든 딜리트 뉴스, 뭐 각종 롤들 다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적 웹 호스팅을 하기 위한 버켓에 한번 접속을 해보죠. 그냥 여기서 S3로 이동을 해서 볼게요. S3에 가면은 이제 웹버킷 안에 아까 전에 5개의 파일이 업로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싱가포르 스태틱 웹버킷 안에 파일이 5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접속해서 여기 앞에 있는 index.html 파일 앞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웹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만든 것, 사실 한 25분 정도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비즈니스 코드, 함수 코드들은 댐 템플릿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지만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이런 소스 코드를 만드는 건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 설정하는 부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코드를 기술함으로써 빠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20분이면은 이와 같은 서비스를 빠르게 구축할 수가 있고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음성 변환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 위에 폴리가 만든 태스크 아이디가 찍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이나모 DB 테이블에 이제 인서트가 되는 거고요. 검색을 해보시면은 현재 폴리로 만들어진 작업이 현재 스케줄만 되어 있고 아직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검색을 눌러보면은 이번에는 컴플리스로 바뀌었네요.
이제 작업이 다 됐다는 거고요. 한번 재생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쉽게 TTS 엔진을 이용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철수, 귀신,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입력을 하고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서 검색해서 보면은 다시 스케줄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서비스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폴리로 들어가신 다음에 폴리에 보시면은 아까 신서시스 태스크로 등록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신서시스 태스크로 보시면은 여기 0A1D 최근에 신청한 건데 이게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0A1D라는 작업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완료가 됐네요. 한번 재생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 친구 철수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SSML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하게 응용을 해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다시 돌아와서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데 사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이런 시간, 노력, 고민들을 최소화해서 서버리스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를 이제 코드만 변경하면은 바로 배포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CI/CD CI/CD 배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I/CD라고 하면은 Continuous Integration, 그 다음에 Continuous Deploy 또는 Delivery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통합을 하고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보통 개발을 하시게 되면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시게 되죠. 뭐 GitHub를 쓰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AWS 같은 경우에는 코드 커밋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GitHub처럼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다 만들고 나면은 단위 테스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패키징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젠킨스를 그전에 사용을 하셨을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코드 빌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러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배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서비스들, 리소스들, 즉 서버리스 리소스들에 대해서 배포하는 부분은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는 거고요. SAM을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뒷단에서 트랜스폼 돼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배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 함수가 배포가 됐는데 람다 함수의 코드가 변경이 돼야 돼요. 아까 전처럼 카나리 배포를 할 경우에는 코드 디플로이를 이용해서 카나리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뒷단에 보면은 코드 디플로이가 끝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배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시각화해주는 도구가 위쪽에 있는 코드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윗단에 있는 이것들을 나중에 쉽게 시각화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CI/CD 배포 프로세스를 직접 하나씩 구축하실 수도 있어요. 예, 직접 코드 파이프라인을 열어가지고 코드 커밋을 만든 것을 연결하고 코드 빌드도 만들고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은 다시 처음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제 프로젝트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서비스, 즉 이와 같은 환경을 하나 다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코드스타입니다. 그래서 코드스타를 통해서 이런 예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만들면 코드 커밋도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에는 예제 소스 코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소스 코드를 지금 만든 클라우드9에서 지금 만든 소스 코드로 바꿔치기 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배포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스타를 먼저 하나 만들 거고요.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웹 서비스로 하나 만들 겁니다. 람다를 사용하는. 그리고 나서 코드 커밋에 있는 그 SSH로 접속할 수 있는 URL을 받아서 클라우드9에서 클론을 뜬 다음에 방금 저희가 만든 소스 코드로 바꿔치기 해서 배포를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 자체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통합하는 과정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나머지 뒷부분은 제가 사전에 준비해 놓은 스크린샷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스타로 이동을 하실 거고요. 코드스타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프로젝트는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람다를 이용하는 프로젝트 템플릿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 보면 웹 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CI/CD 2018 탭라고 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서는 GitHub에 있는 레퍼토리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드 커밋을 그냥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파이프라인으로 소스 코드를 저장하는 레퍼토리는 코드 커밋, 그 다음에 빌드하는 것은 코드 빌드, 디플로이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쌤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은 와치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하시면은 자동으로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아까 전에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사용할 이제 소스 코딩을 하는 작업은 어떤 아이디를 쓸 거냐, CLI를 쓸 거냐, 클라우드9을 쓸 거냐, 아니면 이클립스나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고 있다면 플러그인으로 붙일 거냐, 이런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할 건데, 저희는 이미 클라우드9이 생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만 해당 클라우드9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스킵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해당 프로젝트가 생성될 거고요. 프로젝트 보시면은 우측에는 여기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API에 대해서 엔드포인트 URL 만들어질 거고, 하단에는 이 부분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고 커밋, 소스 코드, 빌드, 디플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프레시를 하면은 먼저 코드 커밋은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 코드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코드 커밋에 들어가시면은 소스 코드가 예제 소스 코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빌드 스펙. 빌드 스펙은 이제 빌드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한 야멀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은 빌드 페이지별로 필요한 파일들을 인스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단위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단위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단위 테스트는 뺄 거고요. 그 다음에 빌드하는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나머지 아티팩트, 즉 빌드돼서 나온 결과물을 S3에 다시 업로드를 할 건데, 결과물을 그 부분을 아티팩트라고 기술을 했고요. 이렇게 빌드 스펙 야물 파일이 있어야지 이제 코드 빌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파이썬 파일이 한 개 있고 템플릿 야멀 파일이 동일하게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기 위한 폴더가 있고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할 거고요. 인덱스 파이썬 파일도 삭제를 할 거고요. 리드미 파일은 제가 약간만 수정할 거고, 빌드 스펙은 단위 테스트 하는 것만 주석 처리해서 똑같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론 뜨면 되고요. 여기 클론 SSH로 해서 이 URL로 클라우드9에서 그냥 클론 뜨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웰컴 페이지 갈 필요 없고 그냥 여기 밑에 창에서 git 클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은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클라우드9 이 사용자를 위해서 이 사용자가 코드 커밋에 접근을 하기 위한 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키를 만든 작업을 할 거고요. 여기서 키를 하나 만들 겁니다.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를 하나 만들 거고요. 보시면은 홈 EC2 유저 폴더 안에 있는 SSH 폴더에 코드 커밋이라는 이름의 RSA를 만들 거다. 여기에 있는 패스프레이즈는 그냥 웹 앱이라고 제가 그냥 넣을 거고요. 이렇게 이제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코드 퍼블릭 키를 열어가지고 이 값을 IM 유저, 현재 클라우드9에 있는 유저에다 추가를 해줄 거고요. IM 유저에 들어가서 현재 유저가 유저 1입니다. 그래서 유저에 있는 유저 1이라는 이름의 시큐리티 크레덴셜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코드 커밋에 접근하기 위한 SSH 키를 등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퍼블릭 키를 업로드를 하시면은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13시 55분. 요 값이 실제로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클라우드9에다가 이제 접속을 하기 위한 설정을 할 겁니다. 이 설정은 기존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붙여놓고요.
아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유저에 있는 키 값을 아까 전에 만든 값으로 붙여 넣어 주고 나서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권한을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접속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SSH 기수로 해서 접속이 잘 되는지 한번 볼 거고요. 웹 앱이라고 아까 전에 만든 패스프레이즈 넣으면은 정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는 실패를 했는데 다시 프로젝트 루트 폴더로 이동할게요. 프로젝트 루트 폴더는 여기 있는 EC2 유저의 environment라는 게 이제 클라우드9에 있는 루트 폴더가 되고요. 여기서 아까 전에 실패했던 git 클론을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넣으면은 이제는 정상적으로 소스 코드를 가져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가져온 코드를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필요 없는 파일들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덱스 파일이랑 테스트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빌드 스펙에 있는 아까 전에 불필요한 부분들 다시 테스트하는 부분은 주석 처리하시고 기존에 있는 소스 코드 있잖아요. 4개 있던 거 요 4개를 그대로 붙여 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파일에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다시 가져올 겁니다. 쭉 긁어서 붙여 넣을 거고요. 여기 템플릿에 넣는 겁니다. 붙여 넣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리소스 있는 부분을 삭제하시고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배포를 하기 전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필요한 권한을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방금 만든 코드 스타일에 대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권한을 추가를 따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체 권한으로 나중에 할 거고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걸 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시면은 배포 프로세스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건데 간단하게 스크린샷으로 된 것으로 이제 대체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배포를 다시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소스 코드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바뀐 게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표시가 되면서 이제 우측과 같이 배포 프로세스가 하나씩 소스 코드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코드 빌드한 다음에 디플로이 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철수 서연, 철수랑 기신이랑 단어가 원래 그대로 그냥 번역되게끔 코드를 한번 해서 배포를 할 거고요. 그렇게 배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 다시 철수와 기신을 다시 원래대로 읽게끔 다시 변경한 다음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배포가 나가게 되면은 기존 버전은 철수와 기신이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읽을 거고 최신 버전은 철수와 기신에 대해서 좀 변경해서 길게 읽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포가 카나리 배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파이프라인에서 이렇게 배포 프로세스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보면은 최종 배포가 되기 전에 밑에 보시면은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 가지고 람다 함수에 카나리 배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디플로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트래픽이 시프팅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5분 동안. 그래서 5분 동안 10%의 트래픽만 새로운 버전으로 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위에 보시면은 잘못됐다라고 있을 때는 스탑을 한다거나 롤백을 하실 수 있는 버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을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 가지고 이벤트로 알람을 받고 이쪽으로 스탑하는 API를 쏘게 되면은 그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제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20개의 TTS 생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철수 기시하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쭉 요청을 했는데 10개 중에 9개는 그냥 3초대에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 거는 9번째 6초 동안 길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카나리 배포를 통해 가지고 배포에 대한 옵션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리니어하게 그냥 특정 분 동안 계속 리니어하게 배포하는 옵션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배포가 다 완료가 되게 되면은 5분 후가 지나가 되면은 이제 전체 트래픽에 대해서 다 최신 버전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그 이후에 만든 건 전부 다 7초대로 6초대로 길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이제 코드스타를 통해 가지고 배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과는 다르게 람다 함수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탭이 좌측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엔 펑션만 있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샘으로 배포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특정 이제 샘 템플릿 선택하시면은 만들어진 리소스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람다 함수 내에서. 그리고 그 람다 함수에 대해서 또는 관련된 S3, 다이나모 DB에 대해서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정보들, 람다 같은 경우에는 인보크한 횟수 또는 실제로 람다 함수마다 이제 실행된 평균 시간, 에러 이런 것들을 바로 보실 수 있는 모니터링 탭이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샘 템플릿 안에 트레이싱 액티브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엑스레이 들어가가지고 트랜잭션이 얼마만큼 분당 몇 번 호출됐는지 그리고 평균 얼마만큼 시간이 동안 실행이 됐는지 또는 에러가 발생했는지 이런 정보들에 대한 분석 또한 쉽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폴리와 같은 TTS 엔진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웹 서비스를 쉽게 빠르게 구축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사용한 만큼만 비용 지불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의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만 집중하실 수가 있고 내부적으로 고가용성과 내결함성을 가지고 있는 단단한 서비스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스타를 통해 가지고 CI/CD 배포 프로세스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참고하실 수 있고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201 또는 301 수준의 실습을 직접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은 관리 콘솔에 들어가서 직접 서비스에 들어가서 실습을 해보는 거고요. 301은 클라우드 9을 기준으로 실습을 해보는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슬라이드 쉐어나 유튜브에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슬라이드 쉐어를 통해 가지고 클릭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WS에서는 이런 다양한 행사가 있을 때, 데브데이 행사, 그리고 서밋 행사가 있을 때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음 행사에 좀 더 좋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 후에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은 행사 후에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AWS 데브데이라는 태그를 소셜 서비스에서 이제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참고해서 다음 행사에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예, 감사합니다.